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 마이 리더십 유선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글쓰기, 말하기만큼이나 요즘 개인적으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칼럼을 써보고 싶어서, 누군가는 또 책을 쓰고 싶어서, 또 누군가는 그저 개인적인 어떤 스트레스들을 이 글로 풀어내고 싶어서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녹화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글쓰기의 달인은 아니지만 출간한 작가로서 또 출간을 앞두고 있는 작가로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글쓰기에 대한 리더십 하우투가 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건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2016년에 저의 첫 책 사장이라는 자리가 출간이 됐고요. 그 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1년 반 정도 매일매일 삶을 털어내거나 또 고객을 향하는 글쓰기를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뭐 컨설팅 회사에 다녔으니까요. 거기서 고객들을 위한 제안서나 레터를 쓰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고요. 그 전에는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훈장교로서 훈시문 혹은 강의안 혹은 홍보자료, 공보자료들을 만드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렇게 글을 오래 썼다고 해서 글쓰기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큰 고민을 했었고 방황을 했었고 갈증이 있었거든요. 자, 글쓰기를 제가 꾸준히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노하우는 크게 5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제대로 한번 써보기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는 이 5가지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글쓰기는 잘 써야 한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글을 써서 책을 내기 위해서 노트북을 켜고 도서관에 며칠간 다니면서 이렇게 커서를 깜빡깜빡 하는 것들을 바라봤던 시간들이 있어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그 이야기들이 절절하다고 생각했는데 노트북 앞에만 서면, 노트북 앞에만 앉으면 내가 뭘 써야 할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줬던 메시지가 바로 모든 초고는 걸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초고라 함은 처음 쓰는 글을 말하죠. 그 글이 고쳐지고 고쳐지고 고쳐지기 전에 처음 탄생한 글을 두고 우리는 초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책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처음 쓴 글, 초벌의 글을 초고라고 한다면 그 초고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면서도 완벽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가 안에서 갈등을 겪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써? 아, 왜 이렇게 쓰고 나니까 시시하지?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나 하는 생각들은 글을 처음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나는 고민이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초고는 걸레다 라는 문장은 심지어 해밍웨이가 이야기했던 메시지입니다. 해밍웨이조차도 초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라고 자신이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여러분들의 초고는 재고를 위해서, 삼고를 위해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초고를 대할 때는 잘이나 완벽하게라는 단어보다는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라는 표현으로 응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두 번째,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지만 글을 쓰고 싶은데 여러분의 일상 속에 글을 쓰는 시간이 반영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바라보는 일을 해보시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혹은 일주일 속에 여러분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미 내어놓은 시간이 있으신가요? 하루에 1시간, 혹은 하루에 2시간, 혹은 일주일에 3일 이렇게 시간을 내어놓고 그 시간마다 여러분이 그 쓰고 싶은 마음과 쓰기 귀찮은 마음의 갈등을 얼마나 잘 이겨내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합니다.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쓰지는 않고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굳이 노트북을 활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뭐 요즘 어플로 혹은 그냥 핸드폰 안에 있는 메모장으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많고요. 제대로 된 글을 일주일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손으로 메모하고 혹은 그리고 혹은 뭐 마인드맵을 그려도 좋죠.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뭡니까? 초고를 만들고 재고를 만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드는 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글 쓰는 방식은 각자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글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편하고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글을 쓰기보다 처음에는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만나고 늘 응원하는 CEO라고 생각하고 녹음을 하는 거죠. 대표님, 오늘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 고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요런 것들이 우선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럴 때 요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 보시고 요런 시간, 요런 공간에서 대표님만의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요렇게 하면 좋을까요? 요런 이야기들을 풀어낸 것이 바로 저의 첫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누구도 알 수 없죠. 녹음을 하기가 조금 힘들 때는 저는 이면지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 동그라미라는 것이 컨설팅 회사에 다닐 때 제가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 키워드를 뽑아냈던 작업의 어떤 방법이죠.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제가 이 꼭지글을 통해서 고객에게 또 청중에게 혹은 독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키워드들을 뽑아내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책들에서 리서치도 하고 기사도 찾아보고 하면서 스크랩을 하는 거죠.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쌓이면 글이 되고 나중에는 책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컨텐츠가 되고 강의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일련의 작업 속에서 아하, 내가 지식을 꺼내고 의견을 꺼내고 정교화하고 연결하는 방식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가져와서 마음껏 쓰시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바로 사진 한 장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자주 가게 되는 공간에 붙여 놓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예상 독자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글을 써서 글을 읽어주기를 바라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글을 쓰는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귀찮다, 시간이 없다 막 핑계를 대고 싶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 사진 속의 주인공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걸어온 길 위에 있는 후배들에게 내가 좀 글을 써서 보여주고 싶다. 혹은 내가 만나는 고객들 중에서도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글을 써서 좀 보여주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대상을 상징하는 사진을 인터넷에서 하나 고르셔서 혹은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에 있는 사진첩에서 고르셔서 인쇄하십시오. 그래서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너무나 성공하고 성취하길 바라는 누구누구에게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붙여 놓는다면 여러분들의 글의 진정성이 그 불꽃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지속적으로 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왕이면 길게 쓰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글을 쓰면 한 문단 쓰기가 힘듭니다. 한 문단이 아니라 한 문장 쓰기가 힘들죠. 그럴 때 보통 하나의 꼭지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워드 혹은 한글을 열어서 11포인트로 된 글씨를 쓸 때에 적어도 2페이지 이상은 쓰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양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반 페이지 한 문단을 채우는데도 버겁다는 말씀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2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그리고 세세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중에 글이 됐을 때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꼭지글이야말로 수정이 되고 나서도 재고 삼고가 되고 나서도 알맹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초고는 줄이는 일은 쉽지만 그걸 늘려나가는 일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 뭐 굳이 이 얘기까지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담으십시오. 더 이상 넣을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세세하고 밀도 있게 글을 쓰신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고쳐 쓰는 방식으로 완성도를 더해 가시면 아마 글쓰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글쓰기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리더십 그 5가지 지혜를 한번 봤는데요. 제가 드리는 지혜가 아마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첫 번째 책을 출간하고 이제 곧 두 번째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재고, 삼고를 하고 있는 고민하는 작가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소화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또 적용 방식 중에서 공유할 것이 있다면 댓글로도 가감없이 한번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마이 리더십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